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얘를 아까 처음에 이제 지침별로 뭐 만족, 미달을 평가할 때 얘 점수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 점수 산정 기준을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아서 걔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얘는 이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정경 이미지 이게 뭐 1.1, 1.2 이게 따로따로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1번, 2번 이렇게 이 큰 지침 하나에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평가 요소수, 그러니까 전체 이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수분의 유효 요소수. 그러니까 가령 페이지에 이미지가 100개가 있었다. 페이지가 20페이지인데 20페이지 전부 다 100개씩 있었다. 그럼 이미지가 2000개잖아요. 그 중에 10개가 에러다. 그러면은 2000분의 1990 해서 99.5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체 요소수를 계산하는 게 사실 이 오픈하스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여기 모수가 나와요. 이 페이지의 전체 이미지가 쉬운 4개다. 그러면은 이제 54가 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54가 전체가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 배경 이미지 수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에도 이제 몇 개를 평가했는가가 있는데 사실 배경 이미지는 전체를 더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이미지만 더해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54 더하기 근데 얘는 그냥 배경 이미지고 나머지 5개는 의미 있는 이미지라서 54 더하기 5 해서 59 이 페이지에서 그 1번 지침의 모수는 59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품질 마크에서는 평가할 때 저런 모수 같은 것들을 페이지마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썸해서 나눠서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게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편한데 저희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셈을 하셔서 계산을 하거나 엑셀의 수식 같은 걸로 만들어서 보고서 양식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준비는 잘 안 돼 있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면서 같이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항목에서 안 봤던 것 중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이제 QR코드는 뭐 굳이 사례는 안 보고 QR코드가 있는 이미지는 딱 보면 아시잖아요. 이제 그 이미지에서 대체 텍스트가 제대로 달렸나를 보면 되는데 QR코드의 평가 기준은 이제 걔가 뭐 대부분 이제 URL 이동이잖아요. 모바일을 위한. 그 이동할 페이지가 링크로 제공이 됐는가. 그리고 그 이동할 페이지에 대한 정보. 가령 뭐 SK 플래닝 모바일 사이트다. 그러면 뭐 SK 플래닝 모바일 사이트 QR코드 이렇게 대체 텍스트가 제공됐는지를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의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오류라고 지적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은 동영상에 자막을 제공해야 된다. 자막 또는 원고인데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호핀인데요. 자, 모 드라마의 일부 장면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당연히 대체 텍스트가 없죠. 아니, 대체 텍스트가 아니라 자막이 없죠. 자, 호핑 관계자, 여러분이 호핑 관계자예요. 어필을 하겠죠. 계약을 하는데 저 원고는 따로 받으려면 뭐 추가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업체가 안 준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게 누구랑 계약을 했는지 그래서 이거를 이 서비스에서 이 자막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네 안 나오죠? 네 그냥 안 나오는 걸 보려고 만들어 놓은 예제고요. 네
제공을 해야 한다. 근데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아까 동영상이 있으면은 이제 동영상 안에 자막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동영상이랑 하나만에 볼 수 있도록 자막이 들어 있으면 되고요. 가령 두 번째 예제처럼 네, 네이트 자동차 혹시 그쪽 업체에서 오셨나요? 아닌가요? 뭔가 네, 여기도 동영상이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뭔가 광고 비슷한 건데 중간중간 자막이 일부 나와요. 근데 가령 뭐 예능 같은 거 보면 무한도전 같은 거 보면은 자막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일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오류입니다. 그냥 안 나오는 게 있으면 다 오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막을 화면 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 화면 밖에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거나 라고 됐으면 오류가 아니다. 근데 가령 자막 파일을 첨부 파일로 제공했다. 오류이고요. 자막을 원고를 요 아래 그러니까 하나만에 볼 수 없는 곳에 제공했다. 사실 오류여야 하는데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막이 이 화면 안에 어딘가 있으면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2번의 점수는 사실 그 20페이지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20페이지에 동영상이 있어봐야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영상의 평가 요소 개수를 늘리고자 20페이지 중에 대부분을 동영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얘는 그 템플릿 선정한 20개랑은 별도로 그냥 동영상 자체도 샘플링을 해요. 20개. 그러니까 동영상만 있는 페이지를 20개를 샘플링해서 거기서 동영상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링한 동영상 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동영상 같은 게 오류가 있으면 이제 그 동영상 부분을 캡처해서 테두리 쳐놓고 그 옆에 맥락에 보면은 자막이 없는 이제 화면이 보이잖아요. 네, 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항목 3번은 색상에 구애받지 않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3번이 사례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3번이 좀 뭔가 저게 말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3번에 지금 첫 번째 모범 사례 링크가 있고요. 나머지 있는 4개의 링크는 에러, 오류 유형인데요. 네, 하나씩 탭으로 열어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모범 사례가 잘 안 열려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오류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오류였는데 수정이 됐네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에 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범례를 색상으로만 제공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가 대표적인 그 검사 항목 3번의 오류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체크문이나 이 사선 같은 패턴이 보이시나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그냥 색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오류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네, 성북구는 체크무늬, 서울시는 이렇게 빗금, 전국은 오른쪽으로 빗금, 이게 무늬로 구분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상에 의존적인 정보가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오류가 아니고요. 이게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일주일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이 있네요.
자, 원래 이게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 거였는데 얘도 보면은 색상 말고도 이렇게 패턴이 다르잖아요. 네. 네, 패턴이 좀 되게 웃기게 생겼죠. 네.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패턴으로 구분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모범 사례다. 얘는 오류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류가 아니게 돼버렸죠. 자, 다음은 T스토어를 또 들고 왔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 부분이 오류예요.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있는 패턴이고 검사 항목 3에서 많이 지적되는 오류인데 지금 현재 페이지가 1번인데 이제 1번이 좀 파란 계열의 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검은색 링크, 회색 링크인데 네, 이게 색상으로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검사 항목 3을 평가할 때는 이 페이지가 흑백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려우면은 그래픽 툴의 도움을 이용해서 얘를 흑백으로 만들고 봐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색상으로만 구분이 되면은 내가 가령 생맹이라서 색을 구분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가 그러니까 1번 페이지, 현재 페이지 표시가 구분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캡처를 또 오랜만에 해보면 이렇게 캡처를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오류를 쓰는데 한 분을 지정해서 뭐라고 오류를 쓰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그러면 저기 계신 여자분 이게 이렇게 캡처를 하고 개선 의견을 적잖아요. 뭐라고 적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시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제가 그냥 막 주의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게요. 네? 네, 볼드체로 하라 그러는 게 되게 좋은 해결책인데요. 사실 뭔가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굳이 한 가지에 국한되어서 뭔가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기보다는 뭐 볼드체 등 이제 색상이 아닌 색상에 의존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여라 라는 식으로 네,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드체는 이제 수정을 하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경기 뉴스 페이지가 있는데요. 얘는 한번 열어서 어떤 게 오류인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발견을 한 것 같으시면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발견하신 것 같은데. 네, 어딘가요? 여기요? 네. 어떻게 문제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오류에 대해서 오류가 맞고요. 오류에 대해서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번호요? 네. 근데 이게 모양이 아니라 번호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또 이상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번호로 제공하라라고 제시를 하신다면은 사실 걔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요. 사실 이 상황에서 현재 있는 애를 뭐 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기다 뭔가 패턴을 넣으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고쳐서 수정할 수 있는데 아예 이걸 다른 식으로 수정하라고 제시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조금 뭔가 더 나간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색상만으로 구분되지 않게 뭐 모양이나 패턴 같은 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마지막 예제인데 여기도 페이지 부분이 오류인데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흑백으로 하더라도 지금 얘는 빨갛고 파랗잖아요. 그러면은 흑백으로 해놓으면은 얘는 좀 더 밝은 회색이 되고 얘는 좀 어두운 회색이 되는데 그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가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명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걸까지 봐줄 거냐. 그래서 이제 얘를 오류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명도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가령 아예 그냥 반전이 색상이 반전이 되어서 여기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 여기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이러면 사실 그 글자가 대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흑백으로 해서 좀 명도 대비 차이가 나더라도 오류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 항목 3번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검사 항목 3은 이제 3을 포함해서 많은 항목들이 그런데 이제 가령 우리가 샘플링을 뭐 20페이지를 했다. 그러면 그 20페이지가 모수가 돼요. 그러니까 20. 근데 오류가 하나다. 그러면 20분의 19 해서 95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류가 전체 페이지에서 하나 있으면은 걔는 오케이. 2개 이상이면 탈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형태와 소리에 구애받지 않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4번의 사례를 3개를 준비했는데요. 얘도 한번 열어보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4번은 아마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뭔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라는 게 뭔가 시각적인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도 링크가 하나 있고 화면으로 볼 때 오른쪽에도 링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지시로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러면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아래 따라가서 누르면 되는데 눈이 안 보이면은 그 아래가 아래에 있는 게 아래인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래인지 모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검사 항목 4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예시를 열어보시면 좀 스크롤 내려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가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안 하시죠? 네, 해당 아이콘인데요.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네, 이게 뭐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나 뭐 별 장애 없는 사람들도 알아보기 좀 힘든 지시사항이죠. 이게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기 있는 이 느낌표에 있는 여긴 같은데요. 네, 이게 해당 아이콘이라는 게 여기를 가리키는지 이제 시각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지금 이게 뭐 이미지나 아니면 컨텐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텍스트가 뭐 어떻게 제공됐던 간에 이제 해당 아이콘이라는 말은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는 지시죠. 네, 그래서 오류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직접 한번 오류를 찾아보시겠어요?
찾았다 하시는 분. 이게 좀 뭔가 평가하기 쉽지 않은 사례라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눈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령 아까 우리가 그 오픈학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체 텍스트 평가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평가라는 와중에 이 4번 항목의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경우예요. 네. 쭉 보면 이제 이미지들과 대체 텍스트를 비교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일정 찾아보면은 이 이미지인데요. 대체 텍스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표시된 일자는 오늘이며 파란색 배경 위에 글은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네, 아시겠죠? 저기 밑줄이니 파란색 배경이니 이런 말 자체가 뭔가 시각에 의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검사 항목 4번 오류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도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 직접 한번 또 오류를 찾아보시죠. 네, 오늘 날짜 부분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여기도 비슷하게 뭐 오늘 날짜는 네모 표시, 이벤트는 파란 동그라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네모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거를 뭔가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네모 표시라는 뭐 신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류입니다. 이 4번 검사 항목 4번은 사실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워요. 제가 그 품질 마크 평가에 1년치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게 항목별로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4번은 한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한 1000개 정도 넘는 사이트를 평가했을 텐데 이거 되게 힘들게 찾아낸 유형들이고요. 이 4.1 형태 말고 4.2 소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 드리셨지만 뭔가 문제를 푸는데 그 웹페이지에 뭐 객관식 문제가 있고 딱 고른 다음에 확인을 눌렀는데 소리로만 딩동댕 땡 이러고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 오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오류는 정말 볼 기회가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서 제가 샘플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페이지 수분에 뭐 오류가 없는 페이지 수로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5번 항목은 명도 대비, 그러니까 텍스트가 배경색과 충분한 대비를 가져서 글씨를 잘 볼 수 있는가, 저시력이나 뭐 노안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그냥 어떤 사이트를 예로 들어볼지 생각을 해보니 또 티스토어를 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만한 티스토어. 일단 그 아까 받으신 이 컬러 컨트라스트 애널라이저라는 툴을 받으셨으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게 오픈학스라는 도구에도 이 명도 대비 체크 기능이 있는데 좀 별로예요. 네, 누가 만들었는지 좀 별로예요. 가령 뭔가 딱 봐서 조금 희미해 보인다. 뭐 이런 글씨 같은 것들. 그러면은 이게 명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이제 명도 대비는 이게 글자색, 이 부분이 배경색인데요. 글자색과 배경색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 아랫부분에 이 대비가 몇 대 1인지 나와요. 검은색과 흰색은 21대 1이고요. 뭐 글씨도 흰색, 배경색도 흰색이면 1대 1이에요. 이제 회색이 되면 21과 1의 중간이겠죠. 그래서 여기 스포이드가 있는데 얘를 딱 누르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확대돼서 원하는 부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 글자 색과
배경의 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다 라고 하면 이 글자 색 중에 가장 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찍으면 돼요. 딱 찍으면 지금 여기 보면 글자 색이 6D, 6D, 6D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FF, 흰색이면 5.17대 1이다. 근데 지금 보면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잖아요. 배경색을 또 선택을 해요. 네, 딱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색을 딱 선택을 하면 4.22대 1. 이게 4.5대 1이 되지 않으면 오류입니다. 오류인데요. 이제 얘를 이 툴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명도 대비가 이 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평가를 할 때, 자 여기서 보시는 이 메뉴 부분 그리고 뭐 이 검색 영역 이런 애들은 뭔가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반복되는 이 레이아웃 부분은 평가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부분만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령 여기 얘는 이미지인데 이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도 평가 대상이고요. 뭐 이렇게 그냥 일반 텍스트도 평가 대상이고요. 가령 여기 있는 요 별점에 있는 숫자가 이게 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걸로 또 체크를 해보면 돼요. 배경색은 뭐 흰색인 것 같고 글자 색은 또 여기 있는 색인 것 같죠? 네, 얘는 뭐 충분하네요. 5.74대 1. 이렇게 뭐 얘는 뭐 텍스트를 일일이 다 찍어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하다 보면은 이게 감이 와요. 아, 이쯤 되면 좀 애매한데? 아니면 이건 확실히 오류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도구로 이렇게 배경색과 글자색을 찍어서 대비를 해보고, 네, 요 명도 대비 값이 4.5대 1보다 낮게 나왔다. 이랬을 때 오류로 지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글자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 여기서는 이제 볼드 처리된 19픽셀 이상의 글꼴과 24픽셀 이상의 글꼴은 4.5대 1이 아니라 3대 1이에요. 왜냐하면 글씨가 크면은 조금 희미해도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글씨들은 좀 평가 기준을 완화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글씨가 크기가 24픽셀을 넘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보통 툴을 또 이용하게 되는데 캡처 도구 같은데 뭐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해보면은 뭐 여기 보시면 28픽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포토샵 같은 걸로 캡처를 해서 열어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뭔가 이 브라우저 확장 기능 중에 룰러라고 이제 뭐 화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픽셀 길이를 체크하는 툴도 있고, 아니면 뭐 그 픽픽 같은 그 캡처 도구에서도 이렇게 딱 드래그하면은 그 영역의 높이 같은 것들이 표시가 돼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보통 24픽셀 넘는 폰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요. 글씨가 희미한데 마우스나 키보드가 딱 가면 진해진다. 그러면 그 딱 진해졌을 때 타이밍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령 버튼인데 클릭이 안 되게 디세이블 처리해 놓은 버튼이 있는데 그런 버튼은 명도 대비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6번은 아주 쉬워요.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소리가 난다. 이 소리가 3초 이상 간다. 오류입니다. 가령 동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뭐 호핑 같은 데서 동영상 딱 눌러보면 자동 재생되잖아요. 네, 6번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그러니까 플레이되지 않는 상태로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페이지의 시작점에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처음에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면 네, 얘는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얘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예제는 보지 않을게요. 7번이 좀 어려운데요. 키보드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얘는 좀 같이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네, 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아마 설명은 들으셨고 뭐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 때라도 나중에 이제 참조를 하시면서 평가를 하시게 될 거고, 네, 졸리기도 하시니까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7번 예시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일단 탭으로 열어둡니다. 한 위에서 4개까지만 일단 열어볼게요. 키보드 지침은 파이어폭스가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열으셔야 됩니다. 열린 페이지의 URL을 복사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여십니다. 왜냐면은 이 키보드 지침 같은 걸 평가할 때는 브라우저마다 동작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기준이 되는 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99% 이상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 점유율에서 일반인들보다 더 심해요. 이 의존도가. 가령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스크린 리더인 센스 리더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일단 첫 번째 도서 11번과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직접 이렇게 막 눌러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면은 좀 덜 졸리실 텐데, 네, 이게 시간 관계상 이게 모든 지침을 그렇게 못하니까 좀 졸리시더라도, 네, 휴식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네, 페이지를 여시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마우스를 버리고 키보드만으로 이 페이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때는 탭 키를 쓰는데요. 이제 탭 키를 막 눌러보시면 일단 브라우저에 있는 어떤 뭐 주소창이나 뭐 이런 탭 같은 데로 포커스가 갔다가 이제 페이지 안으로 탭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 위에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탭 해보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링크나 버튼 같은 것들을 차례대로 탐색을 하게 돼요. 네. 이러다가 가령 어떤 기능은 뭐 포커스가 안 간다 라면은 이 검사 항목 7번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마우스로는 클릭이 되는데 키보드로는 뭔가 초점이 안 가거나 엔터가 안 쳐져서 기능이 실행이 안 된다. 가령 검색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할 수 있는데 키보드만으로 뭐를 검색하려고 하니까 저 입력창에 뭐 포커스가 안 간다. 탭을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은 오류입니다. 네, 얘는 한번 페이지를 열어서 직접 한번 탭을 하시면서 이게 이 페이지를 탐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셔서 직접 탭 키를 계속 눌러보시면서 이게 브라우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세요.
예. 탭 가다 보면 네. 여기 이제 왼쪽 좌측 상단에 보면요. 좌측 상단이요. 네. 좀 더 왼쪽에 보시면 아까 페이지 제일 처음에 열었을 때 보시면 네. 좀 더 왼쪽에 화면에 왼쪽이요? 아, 이게 해상도가 낮아서 왼쪽이 안 나오네요. 레이어로 지금 두 개가 잠깐 나와 있는 게 여기요. 네. 거기에 만약에 포커스 돼 있다가 네. 이게 바뀌면서 포커스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건지. 아, 얘도 검사 항목이 좀 다른데요. 가령 사라졌는데 다시 탭키를 눌렀더니 그 사라진 부분에 있는 바뀐 애로 포커스가 간다. 아니면 그 다음 애로 간다. 이러면 검사 항목 7번의 오류는 아니고요. 가령 그렇게 해서 초점이 사라졌는데 다시 탭을 해보니까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다. 가령 페이지 시작점에 가 있다. 이러면 오류입니다. 그렇게 페이지에 뭔가 자동으로 컨텐츠가 바뀌는 거는 이따 검사 항목 10번에서 나오고요. 네, 지금 여기서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검사 항목 7번에서는 키보드 이용이 잘 되는가, 그러니까 뭐 초점 이동이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얘는 실제로 마우스의 반응과 이제 키보드의 반응이 다르다. 달랐는데 마우스로는 이제 도달 가능했던, 그러니까 사용 가능했던 기능인데 키보드로 안 된다. 이러면 오류입니다. 가령 마우스로 지금 보시면 이 좌측 메뉴 중에 요 입문이라는 요 메뉴에 마우스를 오버를 해보면 옆에 이렇게 레이어가 나와서 다른 분야 보기, 근데 이런 이제 항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입문이 아닌 다른 분야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탭탭탭 해보면은 입문으로 초점이 가도 그 레이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입문에서 이렇게 엔터를 쳐도 그냥 페이지가 이동될 뿐 아까 그 다른 카테고리를 고르는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우스로 되는 기능이지만 키보드로는 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레이어가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나오는데 키보드에 초점이 갔을 때는 안 나온다. 키보드로도 저 레이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 이렇게 오류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과 예제 보셨고요. 두 번째는 확실히 예. 검색에 네. 검색에서는 엔터가 먹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보면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먹히긴 하는데. 네. 탭 우리도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엔터는 먹잖아요. 얘가 상당히 또 논란이 많은 주제였는데요. 장애인들이 엔터를 쳐서 검색이 되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사실 이 엔터를 쳐서 검색이 된다는 걸 모두가 이해하고 있으면 검색 버튼이 초점이 안 가도 뭐 기능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엔터를 쳐서 검색은 되는데 뭐 이 검색 버튼을 눌러야만 검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키보드 사용자가 있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류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엔터를 치면 된다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면 오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사례는 오류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품질마크에서도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에는 오류가 아닌 걸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날 품질마크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오류로 돼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필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링크인 티스토어 메인 페이지를 열어서
얘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류를 재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검색 입력창에 클릭을 하면은 키보드 초점이 글로 가잖아요.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탭을 한번 누르면 검색 버튼으로 가죠. 탭을 한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나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이게 뭐 한두 번 정도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일 때 그냥 한번 탭을 더 눌러서 시도를 해보시고요. 보시면은 뭔가 지금 탭이 인기 검색어에 갔었는데 인기 검색어 항목이 바뀌어서 초점이 없어졌어요. 근데 탭을 해보면 다시 처음으로 와버려요. 이게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에서 이 초점이 그냥 딴 데로 튀어버린 경우인데요. 네, 이게 또 검사 항목 7번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뭔가 자동으로 바뀌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키보드로 안 될 확률이 좀 되게 굉장히 커요. 다음으로 예제를 하나만 더 볼게요. 호핀 홈인데요. 여기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세요. 얘도 한번 오류를 찾아보세요. 방금 전 오류는 아무도 못 찾으셨는데 네, 이거는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 항목 7번은 이제 직접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사이트 이용, 뭐 사이트에 이제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다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이제 주로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 배너요. 네. 네, 맞는데요. 네, 일단은 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일단 이 좌우 버튼에 포커스가 안 가서 이게 보면은 원래 이렇게 좌우 누르면은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바꾸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키보드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 네, 오류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찾으신 분 계신가요? 뭔가 좀 애매한 게 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 이 탭에도 좌우 버튼 있고 위에 요 점 링크도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키보드로 안 됩니다. 네, 요 탭도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 오른쪽에 요 랭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뭐 영화 랭킹, TV 랭킹 이렇게 컨텐츠가 바뀌어요. 근데 요게 키보드로는 탭이 포커스가 갔을 때 내용이 안 바뀌고 이게 혹시나 내용이 바뀔까 해서 엔터를 딱 쳐보면은 그냥 요 페이지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영화, TV, 키즈 랭킹을 볼 수 있는 기능이 키보드로 안 되니까 얘도 오류입니다. 이런 것도 오류가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내가 검색을 치면 네, 지금 자동 추천어들이 뜨는데 네. 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지금 계속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네요. 전 해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누르시면 다시 또 왔다 갔다 다시 또 왔다 갔다. 이거 오류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키보드가 지금 이 트랩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아마 ESC 키를 누르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ESC 키를 누르면 닫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얘는 좀
관대하게 어쨌든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유저가 알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트랩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리고 사실 ESC 키가 좀 상식적으로 어떤 모드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드를 빠져나오는 일반적인 단축 키라서 네. 이게 가령 뭔가 F4 키를 누르면 된다. 근데 F4 키 같은 건 전혀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오류라고 보고 네. 이런 ESC 같이 좀 일반적으로 이해할 법한 것들은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를 한 개만 더 보고 마칠게요. 쉴게요. 그 네 번째 있는 링크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오류를 신속하게 찾으시면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미지들이 액박이 나고 그러는데 개의치 마시고. 네. 이 이미지 액박 안 나오고 잘 나오시나요? 네, 저만 그러나 보네요. 네, 그렇게 뭔가 마우스 오버했을 때 메뉴에서 이렇게 하위 메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가령 이게 키보드로 초점이 갔는데 하위 메뉴가 안 나온다. 이런 건 오류가 맞습니다. 이거 아닌데? 또 뭔가 발견한 게 있으신 분들은 말씀 바로바로 해주세요. 네? 네. 포커스 된다는 표시가 안 되는 것은 이 검상모 7은 아니고 검상모 8에서 잡는 오류인데요. 네, 어쨌든 오류는 맞습니다. 걔는 아마 이제 쉬는 시간 지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가 하나 더 있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글쓰기 버튼 있잖아요. 여기 초점이 안 가요. 그래서 글쓰기 버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키보드로는. 이제 그 오류가 하나 있었고요.